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에도 이제 뭐 주식 걱정하시거나 혹은 뭐 주식 공부를 하시려고 영상들도 이렇게 찾아보시는 투자자분들께 진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남들 놀 때 공부하고 하나라도 더 알아보려고 리서치하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추후에는 꼭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저의 영상을 이제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정말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계좌도 풍성해지실 거고 좋은 정보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종목을 다루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주말이니까 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지금 이제 금요일, 지금 현재는 오후 10시인데요. 24일 오후 10시인데 미리 녹화를 하는 건데, 저희처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밤이고 낮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도 항상 모니터하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대는 항상 컴퓨터로 모니터를 하고, 우리나라 주식장은 끝났지만 선물 시장은 또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죠. 미국 시장, 미국 선물이 지금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강보합권이고 1% 가까이 되는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전부터 봤을 때 얘가 좀 밑에서 놀다가 좀 많이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장이 좀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되는데, 모르죠. 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또 급변할 수 있을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렇게 숫자가 저렇게 계속 돌아가면 저희 같은 사람들 신경 쓰여요. 야, 너무 거기 미쳐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뭐든지 미쳐야 잘하죠. 안 그럽니까, 솔직히? 저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건데 맨날 빨간색, 파란색만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제 주식은 말 그대로 대응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겼을 때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총 들고 적군이 딱 옵니다. 이제 총 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적군이 와요. 그럼 먼저 보고 먼저 내가 쏴서 죽여야 내가 피해를 안 받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도 안 핍니다. 그리고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성 친구랑도 아예 만나지도 않고요.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나름 이제 주식 시장 안에서의 저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에만 미쳐 삽니다. 뭐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제 얘기가 너무 길면 또 여러분들이 뭐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바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시장이 대부분 다 망가졌잖아요. 많이 망가졌어요. 그쵸? 이렇게 엄청난 하락폭을 보였는데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쵸? 근데 그러고 나서 반등을 보인 이 시점들 있잖아요. 반등을 보인 이 반등 폭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정말 그래도 훌륭하게 반등을 가장 많이 해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반등을 많이 했다. 참. 자, 근데 어떤 것 때문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K바이오. K바이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자, 왜 K바이오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 영상에 뭐 시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셀트리온도 있고, 코로나 테마에 엮인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상들이 조회수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종목, 코로나 테마의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저는 항상 구간대로 나눠서 좀 주식을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차트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이게 구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좀 구간을 나눠서 봤냐. 자, 이만큼의 하락폭은 일단 1차적으로 이만큼의 하락폭은 이건 너무 과대 낙폭이다. 과대 낙폭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540포인트 정도, 이 정도까지 나눠서, 자, 요렇게 하나 더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렇게 나눠서 60선까지, 여기 딱 이 정도 구간 61선까지만 기준을 또 잡고, 그 위에는 이제 새로운 포지션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예측이 빗나갔어요. 저는 60선을 이렇게 저항받을 당시에, 60선을 저항받는 요런 당시에 이렇게 요 당시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하락 시작이다, 이거는 저항 다 때려 맞았다 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21선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지면 이 21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진 않겠죠. 올라오던 폭이 한 요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 주가가 21선을 한번 지지받고 여기서라도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던 이 박스 안에서 이제 얘가 놀겠죠. 저는 이제 그런 그림을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물론 악재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성장을 한 기업들이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코스닥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적정한 밸류겠냐라는 거죠. 이 코스닥이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만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거는 원위치 이렇게 600 중후반대의 밸류를 받는다는 거는 적당한 밸류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한 또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 뭐 좋아요. 뭐 여기까지 올라왔다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과하게 올라갈수록 또 과하게 빠져요. 그런 시장을 맞기 싫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번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쵸?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요. 2년 정도였나요? 2년 정도에 걸쳐서 고객 예탁금이 한 80조 정도가 쌓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길어봐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고객 예탁금이 45조입니다. 엄청난 거죠. 2년 동안 80조였는데 지난 위기 때는 이번 위기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45조예요. 저 많은 금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개인 투자자들 돈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기관도 계속 팔고 있었고 외국인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 도대체 다들 살기 어렵다고 그러고 정치인들도 뭐 국민들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먹고 살게 해준다 해놓고서 주식할 돈은 어디 있냐고요.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거야. 대단해요. 진짜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결집력 하나가 대단해요. 촛불 하나로 대통령도 끌어내린 나라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구간까지 얘가 올라오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구간대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60선을 강하게 뚫고 나서부터는 와 이게 또 한 번의 상승을 이어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개미는 일반 개미가 아니다. 그냥 땅개미가 아니구나. 진짜 여왕개미들이구나. 황금개미들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시장 이어가고 크게 빠지지 않으면 종목들도 이제 어느 정도 버텨줄 수가 있으니까 뭐 좋겠죠. 좋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어떤 뭐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는 시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시장을 평가하는 이제 수치인 거고 주가는 종목을 평가를 하는 가격이에요. 그것도 평가 지표의 하나입니다. 지수의 포인트들이든 주가든 그쵸? 그랬을 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데미지가 불가피해졌죠.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물론 쇼크가 반영돼서 여기까지 빠졌지만 어쨌든 이만큼의 데미지는 입은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어디까지 일어나는 게 적정 밸류냐라는 거는 물론 계산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시장의 3분의 1이 제약바이오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엮여서 이제 그 엮인 것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올라온 건 맞아요. 셀트리온이나 시젠 같은 거 시가총액 상위 이제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해주니까 어땠어요? 강하게 상승을 해주니까 지수도 견인을 하잖아요. 거기에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줄줄이 따라서 올라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견인은 해왔는데 물론 시젠 진단키트들 수출해서 매출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셀트리온 저건 단순히 기대감이잖아요. 현재 매출로 반영이 안 됐잖아요. 수전텍 매출로 반영이 됐어요. 그런 애들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번 위기에서 매출로 반영이 돼서 기업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기업의 밸류가 향상된 거를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이제 10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총 10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0%가 거의 지금 제약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에요. 뭐 물론 일반 유통에서도 제약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제약 테마를 띠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기업의 카테고리가 뭐 다른 업종으로 되어 있어도 제약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서 35% 정도가 이제 제약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종목 중에 그래 4종목이라고 칩시다. 4종목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서 좀 어떤 기대감이든 뭐가 됐든 이 4종목의 제약이 강하게 반등을 해서 끌어올려 줬어요. 근데 그럼 자 이제 4종목을 좀 살펴봤을 때 이 4개 중에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즌같이 뭐 이렇게 매출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몇 개나 되냐는 거죠. 잘해야 한두 개예요. 이 중에서 잘해야 한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거품인 거잖아요. 거품이 빠져줘야 된다고. 근데 거품이 안 빠지잖아요. 지금 거품이 안 빠져요. 이렇게 거품이 빠지지 않고 얘를 계속 이어가려면 그만한 자금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 고객 예탁금 요 45조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지금 45조인데 50조, 60조, 70조, 80조까지 계속 늘어나면서 지수가 진짜 더 뚫고 올라갔어요. 전고점까지 뚫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끝도 없이 계속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그렇게 들어와서 유지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러면 이 구간만 하더라도 약 40조 원이 들어왔어요. 40조. 그렇죠? 40조가 들어왔고 이만큼에서 또 40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이 40조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일부 개별 종목, 개별 섹터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자금을 매도를 해서 이제 달아나고 있는 상황에도 지수가 좀 빠지지 않고 있는 거는 개인들의 엄청난 그 결집력,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놓고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분명히 아직도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이미 올라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별 종목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있고 비중을 적게 매매하고 있고요. 저는 워낙 단타 매매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니까 슈팅이 나오면 빨리빨리 좀 매도를 하는 편이고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시장은 너무 크게 기대해서 얘가 막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경기 부양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뭐 망해가는 기업들, 이렇게 은행에서도 뭐 대규모로 대출을 내주고 뭐 어음도 발행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공짜냐고. 다 빚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자영업자들 뭐 소상공인 대출 뭐 저금리 어쩌고 빚지는 거잖아요. 가계부채가 얼만데 건국일의 최대치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위기가 왔다고 거기서 그거 먹고 살겠다고 빚졌는데 또 빚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이만큼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위기가 왔어. 그래서 이거라도 좀 버티려면, 내가 여기서 더 아예 망하지 않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또 빚을 졌어요. 그쵸? 뭐 저금리가 됐든 어쨌든 원금은 빚을 진 거 아니에요. 원금은 빚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부채가. 그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 부채를 가지고서 내가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해서 빚을 갚고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는데 기업이 다행히도 뭐 일어났어요. 그럼 일단 부채를 다시 꺼야겠죠. 부채를 먼저 꺼야 되는 단계가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출은 어차피 여기보다도 계속 증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익도 같이 증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부채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안 됐다? 그러면은 지금 빚져봐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버거워서 여기서도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뭐 기업들한테 공짜로 그렇게 큰 돈을 줄 수는 없죠. 사실 그건 맞는데, 지금 이렇게 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을 들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채를 늘려나가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 이제 어쨌든 부채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부양책을 활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수가 상방으로 견인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그 부채마저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상장 기업들이 정상적인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를 이용해서 소생을 했으면 부채를 먼저 상환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일부 조정폭이 반복이 된 뒤에 다시 이전에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밸류로 돌아와야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 준 거는 정상화는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상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가는요, 여러분들, 주가든 뭐 지수든 간에 기대감으로도 오르기도 하고요, 테마에 엮여서도 오르기도 하고요. 오르는 데는 다양합니다. 정말 많은 이유로 이렇게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식의 진짜 원리는 그 적정 가치라는 거죠. 적정 가치를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거품으로 올라갔으면 거품이 꺼지게 되는 거고요, 테마로 엮이게 됐으면 테마가 소멸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고요, 호재가 있어서 호재로 올라갔는데 그 호재가 소멸되면 다시 빠지지만, 호재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성장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거품을 빠진 채로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데서 이제 밸류가 형성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슈나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기업 자체들의 그 적정 밸류에이션이 아닌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반납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조정이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빙빙 돌려서 설명했나요? 그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오르고 뭐 증권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야 60선을 돌렸기 때문에요. 이건 상방으로 좀 더 뭔가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뭐 나올 수 있어요. 상방으로. 근데 어디까지 가냐는 거지. 692포인트를 뚫고 더 최고가를 갱신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 경제 지표들이. 경제 지표만 봐도 그런데 2008년이랑 IMF 때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의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얘가 기존의 정상적인 것보다 더 위로 뻗어나갈 수가 있냐, 요것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부터도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전략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금을 가지고 조금 빠르게 회전율을 높이면 돼요. 회전율을 높여가면서 좀 단타 매매를 좀 즐길 수 있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완전 이렇게 하락장으로 아직 접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상승 추세를 약하게라도 이어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하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제 영상들도 한 번씩 좀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좋은지, 매매 기법이라든지 맥점 잡는 것들 좀 한 번씩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추천드리건데 좀 짧게 매매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문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다른 좀 경제 쇼크를 이제 맞닥뜨리기 싫으니까, 모두가 힘든 거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를 지키려고 많은 부양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참 나라도 돈 많고 개인도 돈 많아요. 정말 돈 없다는 거 다 뻥이에요, 뻥.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방으로도 항상 유념하시고, 이게 지금 지수가 더 올라갈수록 우리는 좋아할 게 아니라 좀 더 불안해야 된다라는 거 인식하신 다음에 좀 매매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시장이 빠지면 뭐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부 특정을 어떤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지만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있는데, 우리가 그 악재가 나오기를 알면서 코로나 관련 테마로 엮을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미리 갖고 있던 사람이 과연 이 시장 참여자들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정말 1%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지금 이제 너무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탄력받아서 꺾이면 이게 좀 조정폭이 좀 심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까지 빠진다는 아니지만 좀 급하게 빠질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내 종목이 이 지수 반등 대비 적정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말에 쉬시는 동안에 잠깐 짧게 영상 한 편 시청하시면서 다음 한 주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도 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성공적인 투자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힘내봅시다. 자, 주말 남은 시간 푹 쉬시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끄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